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콧솔에서 코끝의 높이를 정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코끝 높이를 이제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보통 버선코, 코를 이제 만들겠다. 또는 좀 화려한 코를 만들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핵심이 되는 건 결국은 코끝의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할 수가 있느냐. 그 코끝의 높이를 이제 콧대, 코의 시작점을 비금부라고 하는데, 비금부에 이제 견주어 봤을 때 어느 정도로까지 높이는 게 가장 예쁘냐. 그리고 수술한 티도 잘 안 나면서 또 자연스러울 수 있느냐.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콧술의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평가, 이제 미용적인 어떤 평가,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그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부작용이 얼마나 없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오늘 꼭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코끝의 높이와 이제 모양이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제 버선콧날 모양으로, 버선코와 같이 이제 끝까지 이제 죽지 않는 곡선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코끝을 얼마나 샤프하게 만들 수 있느냐. 첨탑의 어떤 꼭대기처럼 말이죠. 안테나 끝처럼. 그거에 사실은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끝의 높이는 모양과 함께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 이유들을 갖다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미용 수술에서 그 결과가 어색하지 않고 계속 예쁘려고 하면은 원래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파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이 2개, 다리가 2개, 이제 코가 하나, 이런 거는 당연한 해부학적인 어떤 생김새인데, 코의 어떤 해부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시시콜콜 다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중요한 어떤 이제 큰 덩어리들, 이런 거는 우리가 뭉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하면서 이걸 이쁘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늘상 파괴해버리는 게 이제 일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파괴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물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코끝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해야 될 것은 반드시 보존하고, 그리고 향상시켜야 될 것은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용적인 결과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신세경 씨라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만한 연예인들 얼굴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버선코라고 하는 거는 콧날이 이제 비금부에서 시작해 쉬지 않고도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끝에 부분에서 정점에 이르러가지고 가장 높은 점을 찍고,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콧구멍에서 인중에 이르기까지는 그대로 이제 떨어지는, 자, 이런 거를 얘기할 텐데, 코끝을 잘 뜯어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코끝 쪽으로 이제 오면서 사실은 한 번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서 이제 또 이제 그 콧구멍 인중 쪽으로 이제 가면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오던 게 각도가 이렇게 꺾이는데,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끝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상비첨점, 하비첨점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코끝에 이제 멈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솟아올라다가 한 번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인중을 향해 떨어지면서 또 한 번 멈추고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 2개의 각이 있는데, 얘네들이 왜 있느냐. 이거를 뭉개버리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있느냐면은, 그 속에 있는 구조물들, 코를 이루고 있는 그 연골들이, 구조물들이 그렇게 생겨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프라팁 브레이크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상비첨점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인중에서 한번 꺾이는 부분은 이제 하비첨점인데, 이 2가지의 꺾이는 점,
이제 그 사이의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팁 디파인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코끝 표현점이라고 그래요. 코끝의 모양을 표현하는 지점, 그 영역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첨부, 이제 코끝 횟수를 할 때는 코끝을 표현하는 지점, TDP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영역의 모양을 갖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코에서, 콧날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 라고만, 그걸로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고, 코끝 표현 지점에서 원래 있는 그 해부학적인 그런 지점들이 잘 보존되어 있느냐. 저게 뭉개져 있을 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수술한 티도 많이 나고 실상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문제들 생길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네, 이 배우의 이제 그 코 모양을 보면은 제 빛이 반사되는 부분 혹시 여기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라이트 리플렉스 포인트라고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부분 이렇게 표시하는 데가 있어요. 광대뼈하고 또 이제 뭐 동공에서 이제 까만자인 데 있잖아요. 이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끝이에요. 네. 코끝에서 카메라를 찍을 때 이제 빛이 딱 반사가 되는 이 부분. 뭐 셀카를 찍을 때는 뭐 그건 알아서 보정해 주니까 뭐 그걸 신경 안 쓰실 테지만은 조명을 받으면서 조명을 켜놓고서 사진을 찍을 때는 어디서 빛 반사가 생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코끝에서 이제 라이트 리플렉스가 이제 생기는 이 지점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코끝 표현 지점. 자, 이 부분의 이제 모양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코가 이제 상당히 예쁘다. 굉장히 좀 샤프하다. 또는 이제 뭐 넓적하다.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에서 사실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끝 표현 지점이 이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뭐 예전에도 뭐 한지민 씨 뭐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코끝에서 이제 인중으로 떨어지는 저 라인을 보면은 저게 절벽처럼 떨어지지는 않죠. 이제 한 번 꺾여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게 인프라팁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 첨점이 사실 이 사진에서 극단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코가 이쁘다고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 지점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코끝이 얼마나 높고 뾰족하냐가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어떤 이제 꺾여야 될 때서 꺾이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제 하나님이 사람한테 만들어 주신 그런 해부학적인 어떤 원천적인 구조, 자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게 수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저걸 재건을 해가지고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한 번 이제 무너뜨리면 해부학적인 구조라고 하는 게 다시 되살아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팁 디파인 포인트라고 그래서 코끝 표현점은 이제 하회층 연골, 이제 콧구멍 위쪽으로 지붕처럼 싸고 있는 한 쌍의 연골과 그 위쪽으로 코뼈와 콧구멍 사이를 이제 연결하고 있는 상외측 연골, 이렇게 두 쌍, 이제 네 개의 연골 쪼가리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모든 거를 이제 사실은 구성하고 있다고 가연이 아닌데 콧구멍 바로 이제 위쪽에 있는 이 지붕, 얘네들 한 쌍, 걔네들끼리 이제 만나는 점, 그 다음에 그것보다 위에 있는 연골끼리 그거하고 서로 만나는 그 조인트가 있잖아요. 자, 그 부분하고 그게 이제 상비첨점인 거예요. 코끝에서 한 번 꺾이는 데가 바로 그 한 쌍의 연골들끼리 서로 분기하는 요 지점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넘어와 가지고서는 하회측 연골이 이제 그 다리가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이게 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내측 다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회측 연골 자체 내에서의 어떤 해부학적인 그런 그 만곡, 그런 구조,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합의 첨점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거기에 있는 연골들, 걔네들이 이제 만드는 접합부, 그 다음에 이제 해부학적인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코를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 이쁜 것 같다. 자, 이런 어떤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데 모두가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을 갖다 보여드리겠지만은 누군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인데, 자, 이분 뭐 코술 했다고 뭐 이렇게 뭐 악담처럼 뭐 이제 막 유포되고 뭐 그랬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저것만 딱 봐도 저거 수술한다고 하면 누가 저렇게 일부러 만들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예죠. 저거는 기존의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콧기둥 부분을 보면은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갈려 있는데, 그거는 양쪽에 이제 그 하회측 연골 사이에 내측 다리,
그 사이가 이제 저렇게 고랑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도저히 수술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코끝에 지금 말씀드린 이쪽과 이쪽 연골에 이제 코끝점, 그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자, 누구나 사실은 이제 저게 이렇게 있지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분명하게 보이느냐. 뭐 배우들의 경우 대부분 그런데 피가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좀 그런데 서양 사람은 피가 상당히 얇죠. 그리고 동양 사람들, 특히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피부가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그러면 코뼈나 연골이나 이런 이제 프레임들은 피부라고 하는 이런 그 포장지, 이 커버지에 비쳐 보이지는 못하는 게 피부가 너무 두꺼우면은. 그런데 이 경우는 보면은 이제 얇으니까 그 구조들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끝을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제 코끝의 높이, 이것만 맨날 신경 쓰면 안 되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얘기해서 콧구멍 모양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콧구멍이 안 예쁘면은 코끝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콧구멍 모양은 왜 안 예뻐지느냐? 뭐 수술을 하다가 이제 뭔가 이제 잘못돼서 이 도움처럼 엮고 있는 하회층 연골에 어딘가 손상이 있으면은, 또는 이제 뭐 어떤 이제 높이면서 어떤 이제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한쪽으로 무너진다거나,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콧구멍 모양을 어색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더 높이 기어가지고 뭔가를 막 쌓아 올렸는데, 쌓아 올리게만 하면은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콧구멍 모양이 이제 이런 강낭콩 누의 모양이 아니라 찌부러지는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도 이제 코끝에가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콧구멍과 콧구멍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살의 두께,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에서는 이제 코끝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항상 이제 뭐 바짝 높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은 사실은 이제 의사는 속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생각하게 돼 있죠. 근데 수술을 의뢰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코끝의 높이뿐만 아니라 코끝이 원래 갖고 있는 속성과 모양, 자, 이런 것들을 얼만큼 이제 살리면서 높일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이제 고려를 해주시면 훨씬 더 호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